안녕하세요, 토군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꼬맹이였을 때 설날의 풍경은 어땠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세뱃돈도 많이 받고 물론 엄마의 주머니로 다 들어갔지만 그리고 TV 앞에 앉아 기다리고 기다리다 애니를 봤던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에 우리가 기다렸던 추억의 애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MBC에서 창사 3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TV 방영용 단편 한국 애니메이션 흑곡도 장군. 1991년 설 연휴 특선 만화로 자리매김한 흑곡도 장군을 기억하시나요? 이 작품의 원작은 세버스에 연재되었던 김병규의 동화인 흑곡도 장군의 비밀이며 1989년에 멋돌도사를 통해 명절용 자체 제작 애니가 인기가 많다는 걸 알고 1, 2년간 간격으로 멋돌도사 후속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1991년 설날에 특선 만화영화로 방영하게 되죠. 이 작품은 동화 같은 내용과 한국적인 정서를 잘 살려낸 명작으로 성인들도 재미있게 봤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른들은 자식들과 함께 흑곡도 장군을 보다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눈을 감은 흑곡도 장군을 묻어주며 흘린 빈수의 눈물이 흑곡도 장군의 가슴에 닿아 꽃이 피어나는 엔딩을 보며 눈물을 글썽거리기까지 했다고 하죠. 흑곡도 장군은 첫 방영 당시 17.3%라는 기록을 세우며 대박을 쳤고 이후 명절마다 재방영되면서 최고 시청률 38.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맨날 나오다 보니 명절마다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는 항의에 언제부터인가 방영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흑곡도 장군의 내용을 살펴보면 쌍눈골이라는 시골 마을의 어느 밭에서 쟁개질을 하던 농부에 의해 2012년 전 건설된 왕릉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과거 꽃님 왕과 왕비가 묻힌 왕릉이었고 왕릉의 수문장이었던 흑곡도 장군은 석실 사이에 문을 여는 꽃열쇠를 잃어버리고 이 때문에 밭 주인의 아들이 빈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왕릉의 보물을 훔치려는 도굴꾼들이 나타나게 되고 빈수와 흑곡도 장군은 그들의 손에서 왕릉을 지키기 위한 모험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죠. 흑곡도 장군은 대단한 시청률을 기록했는데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도 화백의 머털도사 시리즈. 권사원 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돋보이는 캐릭터와 함께 도수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후속작들도 한국적 설화 전승 따위를 적절히 녹여내어 독특한 시리즈로 완성되었고 애니판은 수작으로 평가받으며 후속작으로 멋돌도사와 108요괴, 멋돌도사와 또매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추석 특집 만화영화나 명절 특선으로 TV에서 꼭 방영하는 애니로 기억될 정도이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국민 애니죠. 멋돌도사는 최고 54.9%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멋돌도사 1탄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어느 날 우연하게 머리털을 세우면 무엇이든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누덧도사가 이미 도서를 가르쳐 준 것이고 멋돌이는 그 사실을 비밀로 붙이라는 당부를 받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멋돌이는 왕질학의 제자인 꺽꼬리와 도술 대결을 하다가 왕질학의 도발에 넘어가 머리를 세워 변신한 뒤 꺽꼬리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왕질학의 불바람에 맞아 머리털이 다 타버리고 머리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 도술을 잃었고 그동안 노덕도사가 두려워 때를 기다리고 있던 왕질학은 도력을 전부 제자인 멋돌이에게 전수하고 사실상 평범한 노인이나 다름없이 돼버린 누덕도사를 단숨에 쓰러뜨리고 누덕마을까지 완전히 장악하자 누덕도사의 복수를 위해 멋돌이가 모험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멋돌도사 2편 멋돌도사와 108요괴는 멋돌도사와 함께 멋돌도사의 인기를 높인 작품이지만 단행본으로 마무리되던 것을 애니메이션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108요괴에서 나온 건 정작 1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죽은 줄 알았던 누덕도사가 살아오고 멋돌이는 다시 예전처럼 수행도사의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가는데 멋돌이가 실수로 108요괴가 봉인된 항아리의 봉인을 풀게 되면서 누덕도사는 그들을 모두 소탕할 것을 명했고 멋돌이가 싸움, 질투, 역병, 요괴 등을 돌 인형으로 만들어가며 하나씩 물리쳐 나간다는 내용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던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멋돌도사 시리즈 3편은 멋돌도사와 또매로 앞에 2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데 각종 메인 주인공이 또매이고 기존의 메인이었던 권성징악 느낌이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멋돌도사와 또매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맹또매는 양반집의 5대 독자로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버릇없고 말썽만 피우는 사고뭉치고,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머털을 만나게 되는데, 또매는 머털로부터 도사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본인도 도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머털과 함께 길을 떠난다는 내용이죠. 머털 도사와 또매를 보면서 가장 기억나는 게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닐까 싶네요. 대한민국의 TV 애니메이션 장독대. 장독대의 원작은 80년대 중순쯤에 만화잡지 새소년에서 연재했던 뛰어봐야 벼룩이지가 원작이고, 1991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상영하였다고 합니다. 본관점 배경은 한양이고, 주막이 등장하는 것과 인물들의 복식들을 볼 때 조선 중기 이후로 보이지만 말투는 현대식이죠. 장독대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몸도 튼튼하고 싸움도 잘해 웬만한 떡대로 온갖 무예로 가볍게 때려눕히는 장독대는 부조를 지망하는 젊은이로 겉으로는 빈둥거리고 게으르게 지내지만 실상은 매우 영리하며 판단력이나 관찰력도 우수해 온갖 사건을 해결한다는 내용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작화 너무 좋네요. 한국에서 제작된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까치 시리즈. 만화가 이연세 원작 떠돌이 까치를 원작으로 하는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에서 제작된 최초의 TV 애니메이션이고, 떠돌이 까치는 1987년 5월 5일에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후속작 까치의 날개는 이연세의 다른 작품들처럼 캐릭터만 공유하는 독립적인 작품이죠. 떠돌이 까치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회동 중학에 입학한 까치는 꿈꾸어오던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 야구부에 입단하고, 매일 치기만 하던 회동 야구부는 까치와 동탁의 활약으로 점차 막강한 팀이 되어갑니다. 한편 아버지는 오 여인의 딱한 사정과 고운 마음씨에 감동하여 결혼을 결심하고, 까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죽은 어머니의 그리움에 방황한다는 내용이죠. 떠돌이 까치는 주제가가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떠돌이 까치의 후속작으로 1988년 방영된 까치의 날개는 1탄에 비해 암울한 스토리를 자랑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누나의 죽음과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까치는 고아 신세가 되지만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까치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며, 경기 성적이 안 좋은 시내 중학교 야구부에 소속되어 야구에만 전념하다가 막강한 라이벌인 거물 중학교의 마동탁을 만난다는 내용이죠. 만화가 이상무의 대부분의 만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캐릭터 독고탁 시리즈. 1983년에 제작된 태양을 향해 던져라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에 지자 새로운 야구 대표팀 감독을 찾아 김석원 이사는 강원도로 와서 야구에 미쳐 운동 중이던 독고룡을 찾지만 독고룡은 죽고 아들인 독고탁을 서울로 데려오는데, 우연히 독고탁의 재능을 발견한 김 이사는 우수 고교에 검정고시 합격한 독고탁을 넣게 되고, 독고탁이 곧 이은 고교 야구 대회에 출전한다는 내용이죠. 1984년에 다음 시리즈 내 이름은 독고탁이 나오는데, 줄거리를 살펴보면 덩치는 작지만 명랑하고 밝은 성격을 지니고 살아가는 고학생 독고탁이 전학을 오는데, 양아들의 신분을 고민하는 우수 고등학교 야구부원 조봉구가 있었고, 독고탁과 조봉구가 자신들의 삶의 고민들을 서로 이해하고 고민하며 풀어가고, 독수립의 고교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우수고의 라이벌인 제1고가 3점 앞선 상황에 독고탁이 구원 투수로 등장한다는 내용이죠. 다음으로 나온 독고탁 시리즈는 1985년에 나온 다시 찾은 마운드고, 줄거리를 살펴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투수 실력을 갖고 있는 고교 선수 독고탁은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마는데, 길목에 쓰러져 있는 타기를 준이와 준이 아빠가 발견합니다. 준이는 서울 제1고교 야구부 최고 타자였으며 독고탁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죠. 그렇게 전국 야구대회가 시작되고 자신이 최고의 투수였다는 것도 잊은 채 준이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독고탁. 독고탁이 빠진 우수교고는 최선을 다해 결승에 오르고 준이가 속한 제1고교와 결승에서 만난다는 내용이죠.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서 재밌게 본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한 한국 애니메이션 꿀벌의 친구.
이 애니는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한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1992년 2월 4일 오전 9시에 설날 특선으로 방영하였습니다. 등장인물 전원의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매우 인상적인 꿀벌의 친구의 줄거리를 살펴보며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믿고 아들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도는 뻥튀기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떠돌이 고아 소년 세룡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이 적힌 은박지 종이와 버려진 고아인 세룡은 외할머니와 같이 살았지만 전쟁 중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후에 친척 동생을 자처하는 아저씨에게 거두어지지만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머슴살이를 하다가 도망치게 되는데 겨울에 얼어 죽어가던 세룡은 목수일을 하는 아저씨에게 구해졌고 한동안 같이 살았지만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자신을 학대하는 아저씨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열을 쉬면서 고마하고 겨울 되고 일거리 떨어지자 매일 그렇게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며 할아버지와 세룡이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양봉을 함께하게 되면서 신기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역에서 멀지 않은 아카시아 군락지에서 양봉을 하던 세룡이는 자신을 학대하던 목수 아저씨가 어떤 여자와 함께 기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만 장마가 내릴 것 같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자리를 떠나게 되죠. 한편 주막집에 들어간 목수 아저씨와 여자는 국밥을 먹는데 주막집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혼잣말에 아저씨와 여자가 반응하고 주막집 아주머니는 그들이 각각 뻥튀기 할아버지의 아들과 세룡의 어머니라는 사실과 또 세룡이가 뻥튀기 할아버지의 친손자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엄청난 비와 함께 큰 홍수가 나며 할아버지와 세룡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꿀벌의 친구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애니이며 사슴하고 놀던 장면이 기억에 남네요. 이번 시간에는 명절에 볼 수 있었던 애니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개해드린 애니 중 몇 개나 기억하시나요? 이번 설날에 온 가족이 모이며 리뷰해드린 애니를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